더 나아가고자 하는 힘. 당신이 호주에 살고 있다면 앵커 샌드라 설리가 전달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설리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뉴스 진행자다. 그녀는 보통 사람의 음보에도 생공성 같은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가 모르고 있다고 내게 말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말이 있는데요. 1시간 동안의 방송에서 말하는 것과 3시간 동안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같다는 거예요. 설리는 방송하는 동안의 기분이 최고 전문가, 제주점을 수없이 오고 간다고 말했다. 그녀는 종일 새로 업데이트된 기사를 전달받는다. 심지어 생방송을 진행하는 중간에 원고를 직접 작성하기도 한다. 중요한 사건을 보도할 때는 엄청난 양의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짜릿한 기분도 느낀다. 어쩌면 당신은 설리가 이미 30년 넘게 앵커로 활동해 있으니 더는 발전할 여지가 없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다. 설리는 자신의 방송을 매일 밤 모니터링한다. 말 그대로 자신이 뉴스를 보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나아질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저는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만 하면 됐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늘 믿거든요. 사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을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필요한 행동을 하기가 쉬워요. 모니터를 확인하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이상한 억양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말을 갑자기 멈출 때도 있어요. 설리는 뉴스 원고의 도입부를 읽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원고의 첫 두 문단에는 보도하려는 뉴스의 핵심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또한 도입부에서는 이 뉴스를 보도하는 이유를 전달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알맞은 속도와 강세로 읽는 것이 중요해요. 설리는 또한 뉴스 원고를 읽을 때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 우리도 거실에 TV 뉴스를 켜놓고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 그래서 설리는 TV 뉴스를 귀로만 듣는 사람들을 위해 원고를 읽을 때 핵심어를 강조해서 읽는다. 결국 제1에서는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목표하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요. 나 또한 발표하는 내 모습을 녹화해서 살려온 덕분에 잘못된 부분을 많이 고칠 수 있었다. 20여 년 전에 우연히 발표 능력 향상 수업을 듣게 되었다. 당시 교육생들은 10분 분량의 발표를 하고 그 모습을 녹화해서 다시 돌려보았다.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소리를 들을 때보다 1만 배는 심한 불편을 느꼈다. 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나는 발표할 때 매우 산만했고 나도 모르게 내보인 좋지 않은 어느 습관도 많았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의식하고 하나씩 개선해 나가자 발표 전달력이 훨씬 좋아졌다. 나는 팟캐스트를 할 때도 내 채널의 프로듀서 갤리 리오던과 함께 에어 체크를 한다. 에어 체크는 원래 라디오 방송에서 모니터링이나 법적 대응을 위해서 데모 녹음을 보완하는 작업을 일컫는 말이다. 나는 이 과정을 팟캐스트 방송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있다. 먼저 리오던과 함께 10에서 15년 정도의 분량의 인터뷰를 하나 고른다. 그런 다음에 리오던이 분석하기 좋은 형태로 녹음 파일을 자른다. 나는 잘린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나의 방송 진행 기술이나 전달력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생각한다. 실천하기.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만드는 주문. 당신들 아차라차 운동하는 사람은 침대에 나와서 마지막에 운동복을 입고 억지로 문을 열고 나가 달리기를 했던 날이 많을 것이다. 나는 매주 아침 5번 운동을 한다. 이제 이게 습관이 되었다. 하지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날도 분명히 있다. 그럴 때는 내 아내의 게으름쟁이가 이렇게 말한다. 침대에 조금만 더 누워있자. 침대는 따뜻하고 아주 좋은걸. 제발 이 겨울날에 아침에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를 들게 하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싫어. 하지만 내면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린다. 운동해야지. 어서 헬스장으로 가. 지금 당장 일어나란 말이야. 결국 나는 마지막에 침대에서 일어나 헬스장으로 향한다. 그런데 꼭 이렇게 구박스리듯이 다그쳐야 하는 걸까? 나한테 너희를 길들이는
못된 주인처럼 말하지 않고 알아서 운동하고 싶게끔 말하는 방법이 없을까? 당연히 있다. 2011년 100km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두리아 비트는 경기 중에서 발생한 산불로 신체의 65%가 불에 심각한 전신 화상을 입었다. 하지만 그녀는 엄청난 고통을 잊고 살아남아 이후에 더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차린 3종 경기를 2번이나 완주했고 그녀의 회고록은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전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2017년에는 첫 아들 하카바이도 나왔다. 엄마가 된 이후에 피트는 자신이 내면의 말을 걸 때 마치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처럼 느끼게 말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기가 하는 말을 관찰해보니 아들 방을 청소해야 해, 아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해, 아들이 입을 옷을 세탁해야 해처럼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피트는 그동안 내면의 목소리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되돌아본 이후에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바꾸었다. 해야 한다 대신에 대신할 수 있다로 바꿔서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는 나는 아들을 데려올 수 있어. 나는 아들과 같이 놀아줄 수 있어. 나는 아들의 외모를 해서 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해요. 이렇게 은어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갑자기지만 모든 것이 기회로 보이더군요.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것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피트는 이 전략을 자신의 업무에도 적용했다. 그녀는 기자 연설자로 무대에서 강연할 기회가 많았다. 하지만 무대에 오르기 전에 너무도 긴장한 나머지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집중력과 자신감을 잃는 일이 잦았다. 그녀는 자신이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할까봐 사람들이 자신을 바보 같다고 여길까봐 걱정했다. 그럴 때는 일단 걱정을 멈추고 나는 강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연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전략은 평범한 집안일을 선물 같은 일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 전략은 외적 동기가 아닌 내적 동기를 이용한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마치 외부의 누군가로부터 그 일을 지시받는 것만 같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선택하고 통제하는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운동을 예로 들어보자.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내 의지로 너의 가치와 바람에 부응하는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재구성하는 전략은 일을 미루지 않고 완수하게 해서 시간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도 해내고 이 일을 하면서 행복감도 느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손해볼 것이 없는 전략이다. 실천하기. 자신이 부정적인 언어로 스스로를 다그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꿔서 말해본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글로벌 빈테크 기업 파인더의 공동 창업자 브래드 세베스타는 수백 명에 달하는 전 세계 직원들이 자신의 캘린더를 볼 수 있도록 공개했다. 캘린더에는 어떤 직원이든 자세히 보면 알아챌 수 있는 독특한 일정 하나가 입력되어 있다. 한 달에 한 번 세베스타의 캘린더에는 메멘토 모리라고 적힌 알림창이 뜬다.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로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이다. 저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매달 스스로에게 알려줍니다. 세베스타가 말했다. 그렇다고 세베스타가 고통 속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은 아니다. 그는 자신에게 죽는다는 사실을 알리고 자신이 그동안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보낸다. 만약에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면 변화에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IT 기업 엠마트의 공동 창업자 사이언 타이더도 비슷한 습관을 실천하고 있다. 이 알림 메시지는 타이더가 매 순간 소중히 여기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수도학과 철학자 세네카는 습필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우리는 수명이 짧은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인생은 충분히 길며 잘 쓰기만 하면 그가장 큰 일을 이내게도 넉넉하다 하지만은 방탕한 삶과 좋지 못한 일에 인생을 낭비하다 보면 결국 죽음이라는 마지막 제약에 마주했을 때 주어진 시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나가 버렸음을 깨닫게 된다. 현재 스마트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죽음을 전하는 애플리케이션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이 그룹은 하루에 여러 차례
예고 없이 죽음에 대한 글을 보내준다. 강원도 앱은 너희 성별, 질병, 지수, 흡연, 습관, 거주 지역을 토대로 당신의 남은 수명을 개선해 알려준다. 실천하기.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경험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는다. 하루 단위로 진행해도 좋고 월 또는 단위로 해서 이 시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반성도 한다. 성찰 핵심 정리는 인생을 정기 점검하기, 자기의심을 강점으로 이용하기, 마음가짐을 바꿔보기, 내 방식대로 일하기,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을 상상하기, 피드백은 60% 정도 완성했을 때 구하기, 피드백 유형을 구체화하기, 비판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기, 자기 성찰의 시간을 보내기, 해야 한다 대신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자기 적음을 기억하기, 이렇게.